예,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니까 특히 간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서울에서 일 다 보고 서울역에 이제 뭐 한 2 시간 이상 이제 기다려야 돼서 있는데, 이제 한 부자가 이제 서울병원에서 뭐 암을 수술했는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얘기가 돼서, 이제 암을 이제 간암인데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물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성주 벽진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인제 아들이 한 30대 중반인가 이런데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성주에 그것도 별이고, 성산에도 뭐 별이, 그것도 별 때문에 그렇고, 벽진도 그게 별이라는 뜻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벽진 그거는 뭐 어디 꼴짝이 말하는 우리가 뭐 상간벽지 뭐 이런 표현으로 왜 뭐 이래 인제 약간 꼴짝이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벽진이라는 의원도 다 별이라는 말인데, 그게 인제 뭐 한자음을 인제 차용하다 보니까 다 틀리게 표현해가 그렇지, 원래는 그런 것이 다 옛날에는 별이란 뜻이었어요 하면서 저한테도 막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주장을 그렇죠. 아, 몰랐다고 하면서, 나는 그게 벽진이란 뜻이 뭐 상간벽진 이런 건데, 거기에 별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니까, 다 그것도 뭐 같은 말이라고, 옛날에는 같은 말이라는데 분화가 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주 친구 말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사실 배울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 인제 병 얘기까지도 하면서 제가 쭉 얘기하니까 이제 엄청 인제 뭐 재미있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그래서 인제 암 얘기를 제가 하려는데, 암 얘기하기 전에 인제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오해가 쌓인 걸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건강 강의를 이렇게 인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나이 들어 가지고 성인병 온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살면서 많이 뭐 강의를. 왜냐하면 뭐 우리가 성인병이나 뭐 이런 병들은 자기가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지. 뭐 그거 나이 들면 다 오는 거니까 본인 알아서 고친 것도 본인 팔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 대신에 이제 애들이 태어나기 날 때 뇌성마비, 뭐 다운 증후군, 그다음에 인제 또 봐야 되겠다. 자폐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인제 유튜브 찍기 전에 인제 애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문을 열고는, 인제 바깥으로 제가 방문을 열고는 뭐라고 물으려 하다가, 제가 인제 생각이 그때 딱 나는 거, 자폐 이러면서, 인제 저 혼잣말로 자폐 이러면서 인제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제 한 30-40분 지나 가지고 딱 나가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 있나?" 이러니까, "아니 한번 당신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내가 왜 자폐냐고, 자폐증이냐고, 집에 있으니까 나를 뭐 자폐증 환자로 보냐면서 제보고 그렇게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니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냐고 하니까, 아니 아까 문 열고 나와 가지고 자기한테 자폐라 하고는 문 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기억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단지 인제 한번 물어보려고 나갔다가 문을 열길래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말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것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런데도 오해가 쌓인단 말이에요, 사람 간에.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사소한 일에 오해가 쌓이는데, 다른 뭐 사회 일들이 얼마나 오해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뭐 사는 게 다 오해로 점철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소한 거에 다 오해가 쌓일 수가 있겠다. 대화가 부족하면은.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참 그래 그 부부간에 내가 어떻게 자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 오해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그렇게 오해한다는 자체가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이러니까 아이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길 자기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웃었는데 그렇게 오해가 쌓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성마비라든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또 아까 자폐 또 기억이 안 나네. 이 자폐 이런 증상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저는 생각하길래 이게 기막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막힘. 기막힘이라. 딱 세 마디로 기막힘이다. 우리가 참 기가 막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막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내성마비 같은 경우도 뭐 바이러스 감염이다 뭐 어떻고 이런 현대의학이 있으면 뚜렷하게 그냥 결정 지은 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뇌에 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가지고 또 후천적으로 내성마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뇌에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런 애들이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온단 말이에요. 다운 증후군도 마찬가지고 또 약간의 자폐는 이제 보통 이제 약간 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오는 건데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기막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제 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폐호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빨리 안 돼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도달하면은 이제 뇌가 충분히 펴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뇌성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딱 태어나면은 빨리 산도를 빠져나가 바로 폐호흡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쁜 거는 다 빼주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올려야 애기를 하고 올려야 이게 온몸의 진덩이에서 뇌 구석구석에까지 산소가 확 공급이 돼가 기가 트인다 이거지 막혀있다 이렇게 다 오므려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를 때리든지 막 탁 하면 하면서 애가 이제 완전 머리까지 이렇게 뇌에 흔들림이 있어가 쫙 전파를 타고 뇌 마디마디까지 진짜 그 산소가 공급이 쫙 돼야만이 애가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막히면 이게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온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뇌에 때문에 내성마비는 이것이 이제 세포에 오면은 다운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연쇄체가 이렇게 전부 다 꼬여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생명이 출발할 때. 근데 그게 끝까지 풀려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도 이제 기막힘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애 때는 많이 울려야 된다고요. 예, 많이 울리고 애가 막 많이 설치도록 해야 되지. 조금 울거나 뭐 보채면은 막 우유조가 달리거나 이러면은 애들이 그 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태아 때 산모 안에서 뭐 자기가 뭐 삼켰다든지 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걸 다 우리 몸이 이제 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열꽃도 나야 되고 또 애들이 그 바깥으로 다 그 독소가 배출이 돼야 이제 그게 나중에 그것이 몸 안에 안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애들 뭡니까 건지러운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아토피지. 그래 아토피. 그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안 오지. 아기 때 그걸 충분히 울리고 막 이렇게 많이 설치게 해가지고 그 독소를 안 빼주면은 나중에 그게 독소가 몸 안에 있어서 크면 아토피로 오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공기가 무거워져서 옛날에는 공기가 가벼워지고 애들이 많이 뛰어노니까 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태독이 이제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 어디로 옛날에 여기 뭐 다 딱지 같은 거 앉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딱지 다 앉아 그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태독이.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암 올 확률이라든지 아토피 올 확률이라든지 몸 안에 찌꺼기들이 몸 바깥에서 빠져서 그런 게 덜 오는데 이것이 다 이제 못 빠지고 이제 안에 있으면은 이게 아토피하고 나중에 성인병이나 뭐 혈액을 저항을 방해하거나 암 오거나 이러한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울리고 또 빨리 그 기가 흐름이 되도록 기 흐름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물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경혈도 있는데 다른 거 딱 가면 산소가 공급이 확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포 구석구석마다. 그러면 이제 유전인자나 모든 게 이게 정상적으로 한 바퀴가 탁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운 증후군 같은 거는 돌아가다가 마지막 한 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꼬임이 다 돌아가면서 모든 게 이렇게 쭉 풀려야 사람이 가면서 다른 걸로 분화가 되는데 덜 분화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뭐 마지막 그 분화는 안 돌아가니까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 다운 증후군. 근데 그 유전자 끝까지 확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이클을 크게 돌려야 되는데 사이클이 작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물론 선천적으로도 그래 올려주지만 딱 태어날 때 애를 많이 활동하게 하고 많이 울려주고 뭐 그렇다고 일부러 때려가 울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애들 뭐 조금 버챈다 해서 막 그냥 우유 주고 먹여가 애 막 제어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설치도록 울도록 뭐 조금씩은 뭐 너무 귀엽게 키우면 안 된다. 그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혈음을 현계하고 산소 공급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자폐도 이 기막힘이거든요. 기막힘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애가 뭘 하고 싶은데 갑자기 애한테 탁 뭐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막힘이 탁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애가 말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경험인데 이제 그 당시 한 17, 18 정도 되는 그로 기억하는데 제가 뭐 자원봉사를 할 때 이제 약간 불치병 애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심히 봤어요. 제가 자폐하는 애들을. 근데 얘는 한 번씩 하루에 한 2-3번은 가만히 있다가 시내깡 이런다고요. 시내깡 한다고 지 혼자서. 또 다른 사람은 말 안 해요. 혼자서 또 막 뭐 하다가 또 좀 있다가 하루에 한 2번 아니면 3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소리고 싶어 저는 이제 곰곰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밤새도록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이거지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엄마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통 뭐 옛날에 슈퍼 같은 게 길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길가에 슈퍼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뭐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내놓고 과자를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팔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애들은 막 옛날 시내버스에도 발 바깥으로 내는 애들, 머리 내는 애들, 발레는 많아요. 애들 엄마가 잡는다고 혼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새우깡 사달라고 그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그 바깥을 막 이러니까 엄마가 때려보면서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가 탁 기가 막혀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내버스 새우깡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가 시내깡 그러길래 옆에서 시내버스 새우깡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걔가. 예? 벌써 아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내가 장단을 맞춰가지고 지금 새우깡 시내깡 그러면 내가 시내버스 새우깡 그러거든. 그럼 이게 풀린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기막힘이라 그러니까. 애가 아직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성숙하기 전에 이제 자아가 완전하게 성숙되기 전에 그것도 이제
좀 억센 애는 괜찮은데 좀 보드라운 애들한테 심성이 착한 애는 보드라운 애한테 엄마가 광합을 해보면 그렇게 자폐로 와버린다니까요. 예. 근데 자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이렇다는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과거고 미래로 가면은 과거 거는 우리가 잊게 돼 있거든요. 우리 뇌가. 그리고 새로운 게 다 과거 거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머리가 됩니까? 과거는 조금 잊어줘야 되는 건데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잊어야 편하잖아요. 과거 거 우리가 막 저는 과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뭐 지식 같은 거 뭐 말하는 것도 다 기억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각나는 내 경험치를 가지고 내 몸에 체득된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생각해 가지고 뭐 기억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거는 있는 게 좋다고 몸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뭐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그리고 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예. 지구가 이렇게 돌지만은 시간은 이렇게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도는 쳇바퀴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본인이 하나 꽂히는 데 대해서는 기억력이 천재인 거예요. 왜?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자폐 환자들 보면은 자폐는 전 환자라고 안 보거든요. 자폐 가진 애들 이래 보면 천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아는 천재가 아니고 한 분야에 대한 천재들이 많은 거는 시간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쭉 보면서 경험과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어린 애들한테 좀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제 예쁜 아이 갖기 운동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진짜 이제 애가 기형아가 안 나오도록 예방이 최고거든요. 예방이 일단 기형아를 내가 했다면은 그 집안 전체가 그 아기의 인생도 힘들지만은 부모의 인생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또 해야 되겠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다른 거는 사람 낳아주는 것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제가 해야 되겠다.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어떤 일 있더라도 제가 나서가 뭘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거 이제 53년생이니까 한 70 한둘 정도 되는 시골 그 농부인데 그걸 이제 간암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하우스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산소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 하면서 왜 산소 부족이 오냐 이거거든. 근데 하우스에서 일하니까. 그리고 하우스에 그 비료 농약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럼 그것이 이제 식물한테는 좋지만은 그럼에 나오는 뭡니까 그런 거는 사람한테는 또 치명적이에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평생 맞고 있으니까 이제 암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래요. 그 뭐 한두 사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은데 주위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맑은 공기가 주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맑은 공기가 공기 좋은 데 간다고 되느냐 이거죠. 공기 좋은 데 가냐고. 저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공기 좋은 데 가서 뭐 산다 해서 맑은 공기가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운동한다고 또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맑은 공기를 내가 이제 폐로 흡입을 해가 그래 이제 그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맑은 공기가 간으로 먼저 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몸을 다 돌다가 에너지 대사 관계에 있어서 산화에 서이다가 나중에 뭡니까? 그 노폐물이 간으로 들어가 정화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뭐 산책을 많이 한다, 뭐 또 뭐 운동, 뭐 조깅을 한다 해가
예를 들어서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중환자 아닌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인제 그런 운동을 할 때는 근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죠. 그 팔다리 뭐 허리 그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오장육부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오장육부는 뭐냐? 특히 간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노폐물 그러니까 다 쓰이고 나는 거 피로 정화해야 되고 뭘 정화해야 되고 그걸 하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간 환자들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고 묻길래 오늘 그래서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숨만 잘 쉬세요. 숨만. 그냥 그것도 앉아가도 하지 말고 어디 다니지도 말고 그냥 뭐 특히 빈속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코로 숨 쉰다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숨을 쉬어가지고 그 위장에다가 산소를 충분히 넣는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장에다가 충분한 산소가 이렇게 공급된다는 느낌으로 배를 쑥 내밀었다가 또 좀 이따 배를 쑥 넣었다가 이러면서 폐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당연히 숨을 쉬고 있는 거고 이제 위장으로 배를 석 넣었다가 자꾸 염력으로 위장으로 이 산소가 많이 들어가라 하고 염력으로 이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숨을 착 쉬 보세요. 그래 그런 순간 어느 순간에 이제 간이 시원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가 이제 또 이제 간을 위쪽으로 해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쉬어 보거든요. 이렇게 쉬다 보면 어느 순간 간에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시원한 걸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 기혈음이 이 시원한 공기가 이제 위장을 통해서 간을 타고 직접 닿는 거예요. 그 간이 떳떳하고 뜨겁고 이렇게 뭐 눌려 있고 뜨거운 거잖아요. 열에 있는데 그게 찬바람이 글로 석 들어가면서 시원해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예. 그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이제 뭐 간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낫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하고 실제로 이제 간 자체에 암이 온 거는 간암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간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이거 3개월 못 산다. 뭐 또 아니면은 뭐 췌장암인데 이거를 열어보니까 이거는 뭐 3개월 못 산다. 뭐 또 위장암인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3개월 못 산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어디를 먼저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이런 환자들이 보면은 경계선 암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영양분이 늘어오면은 췌장으로 가고 또 간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 톨게이트예요, 톨게이트. 그죠? TG거든, TG.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그 배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면 많이 먹으면 정체가 거기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정체되는 그 부분이 제일 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 간이 제일 많이 쌓이고. 거기에 암이 오면은 이거는 세 개 다가 빵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위장, 췌장, 간, 이 세 가지가 다.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게끔 하는, 그걸 이제 뭐 복식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염력을 주면서 하면은 거기에 시원한 것이 주위에 가서 산화를 시킨다는 그 기름진 거 이런 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아니 위산이 소화시키는 거 아니냐, 예? 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산소 들어가 아니 당연히 물하고 산소가 있어야 소화가 되죠. 화학적으로. 근데 위산도 맞아요. 근데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위산이 많으면은 소화가 잘 돼야 되죠. 소화가. 예.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병원에 가면 위산가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위산가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막 배짱 마른 사람 소화 안 되면 미치겠는데 위는 쓰리고 위산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해가 위가 쪼여 있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줘야 이게 늘어나고 소화를 시키는데 산소가 긴장이 돼가지고 위에 이렇게 쭈그러지면 산소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위산이라도 많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그 위산이 많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긴장을 풀고 그 안에다가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고 물하고 해가지고 소화되면은 위산이 줄어들어 본다고요. 예, 이건 전부 다 위가 긴장이 돼가 쫄어 있어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산이 소화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 보면은. 물론 도저 역할을 하지만은, 그죠? 위산이 과다한데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하는데 그런 복식 호흡을 이제 내가 이 경계선이나 아니면은 뭐 췌장이나 간에나 이렇게 들어가도록 내가 호흡을 한다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힘을 많이 안 들어도 돼요. 특히 앉아가 하는 것보다 복식호흡 앉아가 하는 것보다 와선하면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빈 공복일 때 하면은 그게 탁 트이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해독이 되고 간도 좋아지고 배도 안 나와요. 그걸 이제 한번 직접 제 얘기 듣고 배 좀 나온 사람, 간 좀 안 좋은 사람, 그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왜냐면 저는 제가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아닌데도 그 배 안 나온 이유가 제가 평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겪어야 이제 그걸 경험하고 그걸 한번 자기 몸에 체득을 해야 얼굴도 맑아지고 이제 그런 성인병도 안 오고 암도 안 오고 그런 겁니다. 오늘 한번 밤에 잠 안 자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